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은퇴 후엔 편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겠지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매서웠죠. 오늘은 실제로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50대 부부의 노후 파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점을 놓쳤기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함께 짚어보며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은퇴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엔 마음 편히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아야지라고 꿈꾸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요즘은 50대, 심지어 40대도 조기 은퇴를 꿈꾸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그만큼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도 커졌고 나중에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열망도 커졌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은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 그야말로 노후 파산 위기에 직면한 50대 부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셔서 조금 더 현명한 은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의료비 폭탄에 무너진 가정. 제가 아는 첫 번째 부부는 남편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55세에 조기 퇴직을 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퇴직금이 꽤 넉넉했고 아직 국민연금을 받기에는 몇 년 남았지만 그래도 퇴직금과 약간의 예적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부인은 꾸준히 파트타임 일을 해오셨고 두 자녀도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을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도 조금 쉬엄쉬엄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퇴 후 딱 2년이 지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검사 정도로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큰 수술까지 받게 되셨죠. 의료보험이 있다고는 해도 본인 부담금과 실비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치료비가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회복 기간도 길어지면서 재활치료비까지 계속 들어가니 한두 달 만에 수천만 원이 훌쩍 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부인이 파트타임으로 벌던 월급이 전부 남편 병원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남편도 건강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었고요. 결국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적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퇴직금으로 마련한 마지막 안전판 같은 느낌이었던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부담에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겹치니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후 남편이 천천히 회복되어서 어떻게든 재취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50대 중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리적 심리적으로도 무리하긴 힘들었고요. 결국 부인은 식당에서 서빙 알바까지 병행하게 되고 남편은 몸이 조금 낫자 마트 배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며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쌓이니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좌절감에 빠졌다고 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퇴 후에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과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야 아프면 병원 가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작은 질병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은퇴 준비를 할 때 충분한 의료비 대비와 건강보험실비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례입니다. 이 두 번째 사례에 자녀 문제로 다시 뒤죽박죽 된 삶. 두 번째 부부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분들은 자녀가 이미 독립을 해서 이제 우리 부부만의 삶을 즐기자며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죠. 남편은 은퇴 후에도 개인 사업을 조금씩 하고 부인은 농작물 재배나 홈파티를 즐기며 소소하게 취미를 살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독립했던 큰아들이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실직 위기에 놓인 겁니다. 거기다 결혼까지 준비 중이었는데 예비 며느리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아직 괜찮다.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아들이 생활비와
결혼 자금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부모님께 부탁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50대 부부는 은퇴 후 몇 년은 이전에 마련해둔 부동산 임대 수익과 은퇴금 일부, 그리고 남편의 작은 사업으로 생활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로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들어온 아들이 생활비, 결혼 자금 등을 요청하면서 부동산 임대 수익도 모자라고 결국 적금과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가며 아들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었죠. 이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은 자녀가 독립했으니 이제 내 삶을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순식간에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상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제한적이고 한번 크게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커지고 부부끼리도 당신이 너무 쉽게 돈을 퍼주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식으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결국 이분들은 몇 년간 모아둔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에게 쏟아붓고 자녀가 재취업을 하고 결혼을 무사히 치른 뒤에도 남은 건 빚과 줄어든 예금뿐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어쩔 수 없이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구해 재취업 자리를 찾으려 애썼고 부인도 전원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의 월세로 돌아와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한 자녀 문제는 끝이 났다고 안심하기엔 사회 경제적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준 사례예요. 세 번째 사례의 무리한 투자로 사라진 노후 자금.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은퇴 직후 노후엔 투자로 돈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남편분이 평소 경제 주식 관련 서적을 읽는 걸 좋아하셨고 주식 투자로 노후 자금을 크게 늘려보겠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은퇴 전에도 소소하게 투자 경험이 있었고 퇴직금이 들어오자 이제 본격적으로 큰 돈을 굴려 보자라는 마음을 먹으신 거죠. 처음에는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도 상승세여서 투자 수익이 꽤 쏠쏠했습니다. 부부는 이대로 가면 앞으로 몇 년 뒤엔 여행 다니면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고 더 과감하게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경제라는 게 늘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진 않는다는 거죠. 몇 달 사이에 시장 상황이 급격히 바뀌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레버리지로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투자금이 줄어드는 건 둘째치고 대출 이자도 매달 부담이 되니까 금세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나마 손절을 했으면 조금은 덜했을 텐데 곧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매달리다 보니 결국 상상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이후 남편분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며 자책하셨고 부인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했느냐, 적당히 조금씩 안전자산도 나눴어야지라며 불만이 커졌습니다. 퇴직금과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이 증발하면서 둘은 결국 자금을 구하러 이곳저곳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이 사례를 볼 때 은퇴 후 목돈이 생기면 한 방에 빨리 불려야 한다는 유혹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역 시절의 급여나 보너스가 더는 없으니 투자로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투자에 노후 자금의 전부를 걸었다가는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사례입니다. 은퇴 후 생존 전략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 모두 각기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은퇴 후에는 수입 창출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소비가 조금 과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회복할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바로 의료비 대비예요. 나이 들어서 아프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은 더 커지죠. 건강보험, 실비보험, 그리고 만약에 대비한 건강적금이나 비상금 정도는 필수로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에요. 독립한 자녀라 괜찮다고 방심했다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면 결국 부모가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모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적당한 선을 그어두고
자녀가 결혼 자금을 필요로 하거나 갑자기 실직했을 때 얼마 정도는 도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는 식으로 미리 대화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분산과 안전성 점검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어디에 몰빵했다가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은행 예적금으로는 수익이 적긴 해도 최소한 원금이 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도 전체 자산 중 일정 비율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전 자산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대신 꾸준히 적절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50대 이후에는 더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은퇴 후 일자리입니다. 완전히 일손을 놓고 쉬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경력 단절이 길어질수록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재취업이나 수입 창출 기회도 사라지곤 합니다. 무조건 재취업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 또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 좋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맺은 말.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를 보면서 저건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느끼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삶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갖다가 준비가 부족했음을 뒤늦게 깨닫고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의료비, 자녀 문제, 그리고 투자 실패 등 어느 하나만 맞닥뜨려도 벅찬데 이 3가지가 협치면 파탄이 나는 건 정말 순식간이죠.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퇴 자금을 모았는가만 볼 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 투자 리스크 등 여러 측면에서 리스크를 살펴봐야 해요. 은퇴 자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지, 어떤 보험과 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가벼운 일이라도 할 생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라거나 자녀한테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야 같은 막연한 낙관을 버리고 가장 힘든 상황을 가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내가 크게 아프면 어떡하나, 자녀가 독립하고 난 뒤라도 돈이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투자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각종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고 대비한다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서도 좀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이제 편히 쉬고 여행 다니고 싶다라고 기대하시죠. 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는다는 걸 오늘 사례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미리부터 겁먹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준비와 분산된 리스크 관리로 내 노후를 지켜내자는 뜻입니다. 오늘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 준비가 조금이나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모두가 조금씩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기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